유진아, 이래도 되는 걸까? 저기 2층에 엄마 혼자 계신데 우리 정말 이래가? 저기 갇힌 건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50억을 쥐고 안 내놓는 독사야?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멀어지는 섬을 향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50억 인감도장 내놓을 때까지 저기서 혼자 있으라지. 꼴 좋네, 늙은이. 배는 점점 무틀 향해 나아갔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판 난간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시각 섬에 버려진 전원주택 2층. 박 여사는 굳게 잠긴 방문을 두드리다 멈췄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지막 배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아들 내외가 탄 배였다. 그래, 가거라. 독한 것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니 꼭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유진이 날 이 방에 가두기 직전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 인감도장 내놓기 전엔 평생 이 방에서 못 나가실 거예요. 나는 녹음기를 꼭 쥐고 창가에 섰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그것도 내 아들이.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집은 그럭저럭 평범했다.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며느리 유진은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를 했다. 손주들 얼굴 보러 한 달에 2-3번씩 서울 집에 올라가면 유진이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떠들고 그랬다. 어머니, 고기 더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며? 아이고, 며느리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그땐 그랬다. 정말 그랬다. 그런데 민수의 사업이 한순간에 기울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빚이 불어났고 어느새 수십억 빚더미에 앉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큰일 났어. 회사가 망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울음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 마라, 민수야. 엄마가 있잖니. 나는 시골에 있던 땅을 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 무려 50억이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그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근데 어머니, 서울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서요. 공기 좋은 곳에서 다 같이 새 출발하면 어떨까요? 민수 마음도 추스르고 어머니도 쉬시고.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까? 제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섬인데 정말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잠깐만 계시다가 서울에 집 새로 구하면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을 믿었다. 내 아들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시골 섬에 가서 사는 것쯤이야. 보상금 50억은 내 명의였고 인감도장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다. 어머니, 일단 저희가 빚부터 정리하고 어머니는 섬에서 편히 계세요. 곧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렇게 나는 민수와 유진을 따라 이 외딴 섬에 왔다. 배를 타고 2시간을 들어와야 하는 상점 하나 없는 작은 섬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았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좀 낡긴 한데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거예요. 일단 짐 정리하시고 계세요. 저희는 서울 가서 이삿짐 좀 더 싸오고 금방 올게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수와 유진이 2층으로 날 안내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아래층 정리하고 올게요. 유진이 방문을 닫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줄 몰랐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유진아? 민수야?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이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방문을 두드렸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 인감도장 내놓기 전엔 평생 이 방에서 못 나가실 거예요. 50억, 우리 돈이에요. 어머니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유진아, 정신 차려. 민수야, 민수야. 엄마, 미안해. 우리도 살아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정말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얼어붙었다. 품속에 있던 녹음기를 재빨리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아직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남아 있었다. 50억만 있으면 돼. 늙은이 하나 여기 놔두고 가면 끝이야. 녹음이 됐다. 나는 녹음기를 꼭 쥐고 창문으로 달려갔다. 멀리 선착장이 보였다. 민수와 유진이 배를 타고 있었다. 이 나쁜 것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머리 숙여가며 맞이한 며느리가 날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물 한 병, 비스킷 몇 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최소한의 양식만 남겨두고 간 것이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다. 이런 일로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창문을 열어봤다. 2층이라 높았지만 아래 1층 창고 지붕이 보였다. 거기까지만 내려가면 땅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 일단 버텨보자. 나는 비스킷 한 개를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체력을 아껴야 했다. 밤이 깊어갔다.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섬에는 고요함만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풍랑 때문에 배가 끊겨서 못 들어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진의 문자였다. 거짓말이었다. 창밖을 보니 날씨는 맑았다. 파도도 잔잔했다. 이것들이 진짜.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배터리는 80%. 아껴 써야 했다. 방 안을 다시 살폈다. 옷장, 책상, 침대.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이불 몇 장이 있었다. 이불을 꺼내다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이건 오래된 밧줄 한 뭉치였다. 누군가 여기 살 때 쓰던 것 같았다. 이걸로 나는 밧줄을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침대는 무거운 원목 침대라 견딜 것 같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렸다. 다리만 다치지 말자. 심호흡을 하고 창턱에 앉았다. 밑을 내려다보니 어지러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밧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관절이 빠질 것 같았다. 중간쯤 왔을 때 손이 미끄러졌다. 쿵. 1층 창고 지붕 위로 떨어졌다. 왼쪽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다. 아야. 발목을 잡고 이를 악물었다. 다행히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았다. 삐었거나 살짝 금이 간 정도. 지붕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더 쉬웠다. 창고 옆에 쌓인 나무 더미를 밟고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후. 드디어 땅을 밟았다. 발목은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절뚝거리며 마을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한 30분쯤 걸었을까.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집이 대여섯 채 모여 있었다. 저기, 그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였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로 호미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소? 다치셨소? 저기 위에 전원주택에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남자는 내 발목을 보더니 재빨리 부축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여기 이장인데 어디 다치신 데는 없소? 이장. 이 섬의 이장이었다. 발목을 좀 다쳤습니다. 그것보다 나는 품속의 녹음기를 만졌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장의 집은 깔끔한 한옥이었다. 마당에 꽃이 가득했다. 일단 앉으시죠. 파스 좀 붙여드리겠소. 이장은 친절했다. 구급상자를 가져와 내 발목에 파스를 붙여줬다. 근데 어르신, 어떻게 그 집에 계셨소? 거긴 비어있는 집인데. 그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좀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를 틀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인감도장 내놓기 전엔 평생 이 방에서 못 나가실 거예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제 며느리입니다. 저한테 50억짜리 보상금이 있는데 그걸 노리고 날 섬에 가둔 겁니다. 이장은 녹음기를 듣고 또 들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범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잠깐만요. 나는 이장의 손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것들이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저 녹음기 하나뿐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인감도장입니다. 그걸 미끼로 써야죠. 나는 품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다. 진짜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그 인감도장이요? 네. 이게 있어야 50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 이미 제가 손을 써뒀습니다. 이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씀이요? 제 조카가 경찰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50억을 조카 명의로 안전신탁을 걸어뒀어요. 제 인감도장 없이는 10원도 못 빼갑니다.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해도 그 돈을 못 가져간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걸 모릅니다. 인감도장만 가져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장이 무릎을 쳤다. 그럼 가짜 인감도장을 주면 되겠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설명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좋소.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막도장이 많소. 하나 골라서 낡은 천주머니에 넣어드리죠. 이장은 서랍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묵은 천주머니에 넣어 내게 건넸다. 이걸로 속이는 거요? 네. 이걸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며느리가 뺏으려고 할 때 그 장면을 다 찍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주말이라 마침 못해서 들어온다 했소. 그 녀석한테 몰래 영상 찍으라고 해야겠구만. 감사합니다, 이장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장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자식이란 게 그렇소. 기르느라 고생하고 다 키우면 배신하고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아오. 이장님도요? 우리 큰아들이 한때 내 땅 팔아 사업한다고 인감도장 내놓으라 했소. 안 준다니까 몇 년간 연락도 안 하더구만. 지금은 정신 차려서 잘 지내지만 그때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나는 이장의 손을 꼭 쥐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장님은 다시 관계가 좋아지셨잖아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요. 어르신 아들은 글쎄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 이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맞는 말이었다.
민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도발을 해야 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다. 유진아, 나다. 어머니? 어떻게 전화를? 어떻게긴 발목 다쳐가며 탈출했지. 내가 날 가둔 거 이장님이 다 아신다. 전화 너머로 유진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 50억짜리 인감도장.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장님이랑 상의해서 이 돈 싹 다 사회에 환원해 버릴 거야. 뭐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원하던 50억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장님이 좋은 복지단체 알고 계시대. 거기다 기부할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곧 들어갈게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무슨. 내일 첫 배로 안 들어오면 정말 기부해버린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잘하셨소. 이장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저것들이 내일 아침 첫 배로 들어올 거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죠. 준비라니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죠. 내 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으라고 할 테니 어르신은 일부러 그 가짜 인감도장을 보여주시오. 며느리가 뺏으려 하면 좀 버티시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장의 집 사랑방에서 잤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저 바다 너머 못해 민수와 유진이 있을 것이다. 민수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너 대학까지 보냈어. 밤새 김밥 말아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온갖 일 다 했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눈물이 또 흘렀다. 근데 내가 날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50억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엄마보다. 달빛 아래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이장이 사랑방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주무셨소? 아침 차려놨소. 네, 고맙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뭐려, 이게 뭐라고. 어서 드시오. 오늘 큰일 앞두고 있으니 든든히 먹어야죠. 밥을 먹는데 이장의 아들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왔나? 이리 와봐라. 이장이 아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게요. 요즘 휴대폰 화질 좋아서 증거로 쓰기 충분해요. 고맙구나. 조심스럽게 찍어야 한다.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침을 먹고 나니 7시였다. 첫 배가 9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어르신, 이제 준비해야겠소. 우리 집 마당에서 대치하는 게 좋겠소. 공간도 넓고 내 아들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찍으면 다 보일 거요. 알겠습니다. 나는 가짜 인감도장이 든 천주머니를 품에 넣었다. 진짜 인감도장은 이장의 금고에 넣어뒀다. 그것들이 오면 어르신은 일부러 그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빼앗으려 할 거요. 네,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8시, 8시 반.
선착장 쪽을 바라봤다. 아직 배는 보이지 않았다. 긴장되시죠? 이장이 물었다. 네, 떨리네요. 그래도 해야죠. 어르신 참 대단하시오. 나 같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요. 인생 오래 사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참는 법이요. 드디어 9시가 됐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였다. 선착장에 배가 닿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두 사람이 급하게 걸어오는 게 보였다. 민수와 유진이었다. 왔구만. 이장이 중얼거렸다. 어르신 준비되셨소? 네. 나는 품속에 가짜 인감도장 주머니를 만졌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민수와 유진이 전원주택 쪽으로 향했다. 나를 찾으려는 것 같았다. 집이 비어 있을 텐데. 이장이 웃었다. 곧 여기로 올 거요. 과연 10분쯤 지나자 민수와 유진이 이장 집을 향해 왔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다. 나는 이장 집 마당에 서 있었다.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왔구나.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닥쳐, 민수야. 오해가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니. 유진이 다급하게 나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날 2층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던 것들이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연기하던 표정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급해?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50억이요. 그 돈 어디다 기부한다고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니가 민수빚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빚 갚아주는 거랑 너희한테 50억 다 주는 건 다르지.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지. 유진이 이를 갈았다. 민수는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장님도 다 아셔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이장이 나섰다. 맞소. 어르신을 가뒀다면서요? 그건 범죄요.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수가 허둥댔다. 오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품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다. 이게 내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감도장이지? 유진의 눈이 주머니에 고정됐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거 저한테 주세요. 왜 내가 너한테 줘야 해? 저희 돈이잖아요. 너희 돈? 내 명의로 나온 보상금이 왜 너희 돈이야? 유진이 한 발짝 다가왔다. 어머니가 민수한테 다 준다고 했어요. 빚 갚으라고. 빚은 갚아줄 수 있어. 근데 50억을 다? 그건 아니지.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0억? 아니면 20억? 나머지는 어쩌라고요? 저희 다시 빚쟁이 되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돈까지 다 털어줄 순 없어. 어머니. 유진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성을 잃은 눈이었다. 그 인감도장 내놔요. 유진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내 품속의 천주머니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주머니를 꽉 쥐고 버텼다. 유진이 내 손을 잡아당겼다. 나요, 어머니. 그거 제 거라고요. 내게 아니야. 내 거야. 둘이 주머니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유진의 힘이 세서 주머니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이 사람들아, 그만둬요. 이장이 소리쳤다.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민수가 당황했다. 유진아, 그만해. 닥쳐. 유진이 민수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더 세게 주머니를 잡아당겼다. 이장이 유진을 떼어내려고 했다. 민수가 갑자기 이장을 밀쳤다. 비켜요. 이장이 뒤로 넘어졌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장님. 나는 소리쳤지만 유진은 그 틈에 주머니를 빼앗아갔다. 드디어 유진이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서 도장을 꺼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녀 손에 든 건 싸구려 막도장이었다. 인감도장이 아니었다. 이게 뭐냐고. 유진이 소리쳤다. 그건 막도장이요.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뭐라고? 어르신이 일부러 가짜를 준비한 거요. 진짜 인감도장은 따로 있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요. 그리고 이장이 2층을 가리켰다. 내 아들이 방금 찍은 영상 다 인터넷에 올릴까 봐요. 창문에서 이장 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유진이 경악했다. 어르신 가두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인감도장 빼앗는 거 다 찍혔소? 증거 확실하지? 이장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이걸로 경찰에 제출하면 끝이네요. 민수가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 2층에 가두고 굶겼어. 밧줄 타고 내려오다 발목 다쳤다고. 68살 노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민수가 울먹였다. 50억이 내 엄마보다 중했니? 그 돈이 그렇게 좋았어? 엄마 아니야. 나는. 넌 유진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내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아직도 막도장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진짜 인감도장은 어디 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왜 알려줘? 이제 너희랑은 끝이야. 어머니.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이요. 저희 빚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 돈은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제발. 유진이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나는 돌아섰다. 이장님, 경찰한테 연락했다고 하셨죠? 그럼요. 어르신 조카분한테도 연락했소. 해양경찰이 곧 올 거요. 해양경찰?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도망가야 해. 어딜 도망가? 여긴 섬이야. 이장이 웃었다. 배는 오후에나 다시 오고 경찰은 지금 오는 중이요. 도망갈 데가 없소. 민수와 유진이 서로를 봤다. 절망이 얼굴에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한텐 자식이 없어. 내 자식은 날 사랑했을 텐데 넌 날 버렸잖아. 엄마,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우린 남남이야. 나는 이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선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도 함께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랑방에 앉아 창밖을 봤다. 푸른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경찰 보트 소리가 들렸다. 해양경찰이었다. 이장이 사랑방으로 들어왔다. 어르신, 경찰 왔소. 네. 나는 밖으로 나갔다. 해양경찰 2명이 민수와 유진을 수갑 채우고 있었다. 박 여사님이십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제가 박 여사입니다. 저희가 조카분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박 여사님을 가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건넸다. 경찰이 녹음기를 들었다. 이건 명백한 존속유기 미수와 감금, 협박이네요. 영상 증거도 있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장 아들이 스마트폰을 건넬 뻔하다가 멈췄다. 아, 잠깐만요. 경찰서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원본 파일이 필요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경찰이 민수와 유진을 보트로 데려갔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엄마, 가거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보트가 출발했다. 민수와 유진을 태운 보트가 점점 멀어졌다. 다 끝났소. 이장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네, 이제 끝이네요. 나는 바다를 봤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일단 무트로 나가야죠. 조카한테 연락해서 50억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혼자 사시게요? 네. 이제 자식은 없으니까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웃고 울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도 자식과 헤어지는 건 다르지 않소? 그렇죠. 평생 아플 겁니다. 나는 가슴을 눌렀다. 아팠다. 정말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이장 집에서 또 하룻밤을 보냈다. 내일 배를 타고 무트로 나갈 예정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민수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 대견하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어머, 그래. 축하한다, 민수야. 그때는 좋았다. 민수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민수를 사랑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유진을 만나고부터? 아니면 돈 문제가 생기고부터?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더니. 나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이장이 선착장까지 배웅해줬다. 어르신, 조심히 가시오. 무태 나가시면 조카분이랑 잘 상의하시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이렇게 해결됐어요.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요.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배에 올랐다. 섬이 점점 멀어졌다. 이장이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2시간을 달려 무태 도착했다. 선착장엔 조카 상철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상철아. 상철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이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그 나쁜 놈들 제가 확실하게 처리했어요. 존속유기 미수, 감금, 협박, 폭행 다 기소될 거예요. 고마워, 상철아. 이모, 일단 제 차로 가시죠.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발목 다치셨다면서요? 응, 좀 삐었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다. 2주 정도 깁스하시고 푹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병원을 나와 상철이 집으로 갔다. 상철이 아내 은주가 반갑게 맞아줬다. 이모님 오셔서 편히 쉬세요. 제가 방 준비해뒀어요. 고맙다, 은주야. 방에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다. 상철이가 서류를 펼쳐놨다. 이모, 50억 신탁건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모 명의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응, 그래야겠지. 근데 이모, 정말 민수 형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응. 그 애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날 죽이려고 했잖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드님인데.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상철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모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상철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며칠이 지났다. 민수와 유진은 구속됐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상철이가 전화를 받고 나를 불렀다. 이모, 민수 형한테서 편지 왔대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요. 편지? 네. 읽어보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볼게. 편지를 받았다. 민수의 글씨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돈 때문에 엄마를 그렇게 대하다니. 유진이가 자꾸 부추겼어. 50억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으시다고. 그 말에 넘어갔어. 하지만 변명이야. 내가 약했어. 내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이모, 괜찮아. 나는 눈물을 닦았다. 상철아, 민수 면회 갈 수 있어? 네,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가실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다음 날 상철이와 함께 교도소에 갔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은 민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민수가 울먹였다. 왔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엄마 생각하면. 그래. 엄마 용서해줘. 제발. 민수가 울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한참 민수를 봤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키운 아들.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너 용서하면 넌 뭐가 달라지니? 엄마, 나 진짜 달라질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그래서 50억 받아서 빚 갚고 다시 사업하고. 민수가 말을 못했다. 너 아직도 그 돈 생각하고 있구나. 아,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너 잘 알아. 넌 변하지 않아. 엄마. 민수야, 넌 유진이 만나고 변했어.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엄마 나. 유진이 탓만 하지 마. 내 책임도 있어. 내가 약했고, 내가 선택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너한테 실망했어. 평생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엄마. 그래도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해줄게.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여기서 잘 반성하고 나와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 돈 욕심 버리고 사람답게 살아. 엄마, 그럼 나 나오면 다시 볼 수 있어? 모르겠다.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엄마, 나 정말 잘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건강해라. 엄마, 가지마.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오니 상철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상철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은주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모님, 차 드세요. 고맙다, 은주야. 이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서울은 비싸니까 경기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아이고, 고맙긴 한데 너희 집에 오래 패 끼칠 순 없지. 괜찮아요. 방도 여유 있고. 아니야. 노인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도 자유롭고. 며칠 후 집을 보러 다녔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이모, 여기 괜찮네요. 조용하고. 응, 마음에 들어.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가구도 사고, 커튼도 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재판이 있었다. 민수와 유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수는 2년, 유진은 3년이었다. 유진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게 인정됐다. 재판이 끝나고 상철이가 전화했다. 이모, 재판 끝났어요. 민수 형 2년, 유진 씨 3년이요. 그래, 알았어.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당연한 결과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인생사 새옹지 말하더니 나는 중얼거렸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김할머니, 박할머니, 이할아버지. 다들 나랑 비슷한 나이였다. 박 여사님은 자식이 몇이에요? 김할머니가 물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젠 연락 안 해요. 아이고, 왜요? 그냥 틀어졌어요. 자식이란 게 다 그래요. 키울 땐 힘들고 다 키우면 안 찾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손주는 보시죠? 아니요, 그것도 안 봐요. 아이고,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났잖아요. 할머니들이 웃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창밖으로 눈을 보며 생각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추운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가 봐.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새해가 밝았다. 69살이 됐다. 한 해가 또 갔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예전엔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먹었는데 이제 그런 날은 안 오겠지. 떡국을 먹다 말고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며칠 후 상철이가 찾아왔다. 이모, 설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혼자 계셔서 외로우셨죠? 괜찮아. 이젠 익숙해. 이모, 이거 드세요. 상철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모님 좋아하시는 사과 많이 넣었어요. 고맙다, 상철아. 넌 정말 효자야. 에이, 당연한 거죠. 이모님이 저 어릴 때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래도 너희 엄마 없고 내가 챙겼지.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모님, 민수 형 이야기 좀 할게요. 내 얼굴이 굳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요즘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요. 면회도 거의 안 받고 책만 읽는다고. 그래. 네.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변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이모.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맙다, 상철아. 상철이가 간 후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다. 민수야, 잘 지내니?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 민수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경로당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다. 박 여사님, 다음 주에 설악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 좀 타야지. 근데 박 여사님은 진짜 젊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걸으시잖아요. 에이, 뭐려. 저도 나이 들었어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부러워요.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웃었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또 와 있었다. 민수였다. 또 편지네. 편지를 펼쳤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 요즘 여기서 책을 많이 읽고 있어. 자기계발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읽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어. 돈만 쫓고 사람은 안 봤어. 엄마, 나 나가면 정말 달라질 거야. 꼭 믿어줘. 편지를 접었다. 믿어도 될까? 믿고 싶긴 한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민수가 들어간 지 1년 반이 지났다. 어느 날 상철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모, 민수 형이 곧 출소해요. 벌써? 네, 모범수라서 형기가 단축됐대요. 다음 달이요. 그래. 이모, 민수 형 만나실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민수를 다시 만나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어렵네. 창밖을 보니 낙엽이 지고 있었다.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지고 또 새 잎이 나는 걸까? 한 달이 지났다. 민수가 출소하는 날이었다. 상철이가 전화했다. 이모, 민수 형 오늘 나와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이모는 안 오실 거예요? 응, 집에 있을게. 알겠어요. 제가 형이랑 얘기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정리했다.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수가 나왔다. 1년 반 만이다. 어떻게 변했을까?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이모, 저 상철이에요. 문을 열었다. 상철이 혼자였다. 민수는? 형은 임시로 갈 곳 마련해줬어요. 고시원인데 일단 거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이모, 형이 이모 보고 싶어 해요.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형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상철이가 간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민수를 다시 만나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했다. 2층에 갇혀 있을 때의 공포, 배신감. 쉽지 않네. 며칠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민수야. 나왔어. 엄마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줘. 문자를 보고 또 보고. 답장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답장이 바로 왔다. 고마워, 엄마. 꼭 갈게. 약속한 날이 됐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민수가 왔다. 많이 말랐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엄마, 왔구나.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 매일 엄마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 용서해줘. 제발. 민수가 또 울었다. 나는 그냥 앞을 봤다.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널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알아, 엄마. 그래도 너한테 실망이 너무 컸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무서워.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 근데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일자리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야. 유진이는 내년에 나와. 아마 이혼할 것 같아. 그래. 응. 유진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자기도 나한테 미안하대. 뭐가 미안한지 이제야 알았나 보네. 엄마, 나 이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살 거야. 그렇게 해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엄마, 가끔 만날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알겠어, 엄마.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민수가 일어섰다. 엄마, 건강하셔야 돼. 꼭. 너도. 민수가 공원을 나갔다. 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변하긴 한 것 같은데. 혼잣말이 바람에 날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 생각이 자꾸 났다.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남남으로 살아야 하나?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갔다. 할머니들이 반겼다. 박 여사님, 어제 안 오셨네요? 응,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그냥 좀 복잡한 일. 김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박 여사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얘기해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아들이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연락 끊고 지냈는데 최근에 출소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응. 근데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박 여사님, 제 생각엔요. 일단 시간을 두고 보세요. 진짜 변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맞아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자식이란 게 뭡니까? 아무리 미워도 결국 자식이에요. 근데 상처가 크면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시간이 약입니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할머니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한 달이 또 지났다. 민수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식당에서 일 시작했어. 설거지 하는 거야. 힘들지만 괜찮아. 엄마, 오늘 월급 첫 받았어. 엄마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실래? 나는 답장을 안 했다.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경로당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 케이크도 자르고 노래도 부르고. 박 여사님, 소원 빌어요. 소원? 네, 크리스마스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소원을 빌까? 민수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으면. 마음속으로 빌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다. 뭐지? 상자를 열어봤다.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나 민수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올겨울엔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랑해요, 엄마. 목도리를 만졌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이 녀석이. 눈물이 났다. 받아줘야 하나. 아직도 망설여졌다. 새해가 밝았다. 70살이 됐다. 70이네. 거울을 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머리도 더 하얘졌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이 더 나는 건 왜일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상철이가 찾아왔다. 이모, 설 잘 보내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시는 건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편하게 보낼게.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이젠 익숙해.
이모, 민수 형 요즘 정말 열심히 살아요. 식당 일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 다행이다. 이모, 한 번만 더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형 많이 변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상철이가 간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민수를 다시 만나야 할까? 한 번만 더 만나볼까? 결심을 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설날에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라. 답장이 바로 왔다. 엄마 고마워. 꼭 갈게. 설날 아침 떡국을 끓였다. 민수 것도 함께. 오랜만에 두 그릇 끓이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엄마,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거실에 앉았다. 떡국을 내왔다. 먹어라. 고마워, 엄마. 민수가 떡국을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엄마 떡국은 역시 최고야. 그래.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식당에서 인정받아서 주방 보조까지 하게 됐어. 그래, 잘 됐다. 엄마, 언젠가는 내 식당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거라도. 욕심 부리지 마. 천천히 해. 응, 알았어.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달라졌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걸 이제야 알았니?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뭐. 민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다. 엄마, 가끔씩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야지. 그날 민수는 저녁까지 먹고 갔다. 오랜만에 함께 밥 먹으니 예전 생각이 났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민수가 간 후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완전히 용서하긴 아직 힘들어. 근데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났다. 공원에서, 가끔은 집에서. 민수는 정말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 얘기, 식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했다. 엄마, 오늘 손님이 내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다고 칭찬하셨어. 그래, 잘했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 된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깊어진다고. 그래, 그게 비법이지. 민수와 대화하는 게 조금씩 편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경계가 있었다. 어느 날 상철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유진 씨가 출소했는데 민수 형한테 찾아갔대요. 뭐? 네,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찾아갔는데 형이 거절했대요. 거절했다고? 네, 형이 유진 씨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대요.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가 정신이 나갔나? 이모, 제가 형한테 말렸어요. 근데 형이 안 들어요. 유진 씨도 반성했다고 같이 새 출발하고 싶대요. 당장 민수 불러. 내가 만나야겠어. 알겠어요, 이모. 다음 날 민수가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앉아라.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유진이가 나왔다며? 응, 엄마. 어제 나왔어. 이혼 안 한다며?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유진이도 많이 반성했어. 교도소에서 편지도 많이 보냈고. 그래서 같이 다시 시작하려고. 민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 정신 차려. 유진이가 널 얼마나 망쳤는지 잊었니?
엄마, 근데 유진이도 피해자야. 나도 같이 잘못했고. 피해자? 날 2층에 가둔 게 피해자야? 엄마, 미안해. 근데 유진이는 내 아내고 애들 엄마야. 애들? 응, 우리 애들. 지금 유진이 친정에 있어.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엄마 안 그럴게.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 조심은 무슨. 넌 유진이한테 약해. 그 여자가 부축이면 넌 또 넘어가. 아니야, 엄마. 이젠 달라.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근데 엄마는 못 믿겠다. 민수가 울먹였다. 엄마, 나 진짜 잘할게. 유진이랑 애들이랑 잘 살게. 그래, 잘 살아라. 근데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관여 안 할 거야. 엄마, 가봐라. 유진이 기다리겠다. 민수가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 돌아봤다. 엄마 사랑해. 그래. 민수가 나갔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시작이네. 불안했다. 민수가 또 유진한테 휘둘릴 것 같았다. 며칠 후 상철이가 찾아왔다. 이모, 민수 형이랑 유진 씨랑 다시 합쳤대요. 그래. 이모, 걱정되시죠? 응. 민수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저도 걱정돼요. 유진 씨가 진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역시나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유진이랑 합치더니 엄마는 잊어버렸구나. 3달째 되던 날 상철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이모, 큰일 났어요. 왜? 민수 형이 사기를 당했어요. 뭐? 유진 씨가 형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도망갔대요. 뭐라고? 네, 5천만 원이요. 형이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당장 가자. 경찰서로 달려갔다. 민수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수야. 엄마. 민수가 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또 잘못했어.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내가 도장을 맡겼거든. 그 돈 가지고 도망갔어. 애들도 데리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비었어. 경찰관이 설명했다. 유진 씨가 전국 지명수배됐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민수 씨 명의로 나온 대출이라 민수 씨가 갚으셔야 합니다.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내가 경고했잖니. 유진이 조심하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식당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못 갚아. 그래도 갚아야지. 내 빚이잖아. 엄마 도와줘.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민수야. 엄마 제발. 이러다 나 또 감옥 가. 나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민수야, 엄마가 50억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응. 그 돈으로 내 빚 갚아줄 수 있어. 근데 안 할 거야. 엄마 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내가 유진이 믿은 거고 내가 도장 맡긴 거잖아. 엄마 근데 민수야, 엄마가 계속 너 도와주면 넌 평생 배우지 못해. 이번엔 내 힘으로 해결해봐. 민수가 울었다.
엄마, 나 혼자는 못해.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달라졌다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생각해 볼게. 민수가 일어나 나갔다. 뒷모습이 초라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수 걱정에 마음이 아팠다. 너무 매정한 걸까? 하지만 이번엔 민수가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그게 진짜 도움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나 일자리 2개 구했어. 낮엔 식당, 밤엔 편의점. 그래. 응. 3년 안에 꼭 갚을게. 엄마 도움 없이. 잘 생각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안 도와준 게 오히려 고마워. 그래, 힘내라. 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힘들지만 괜찮아. 내가 한 일이니까. 건강 챙겨야 해. 응, 알아. 1년이 지났다. 민수가 2천만 원을 갚았다. 엄마, 3천만 원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잘하고 있어. 민수의 얼굴엔 자신감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모, 유진 씨 잡혔대요. 제주도에서. 그래. 애들은 유진 씨 친정에 맡겼대요. 유진 씨 혼자 도망 다녔대요. 그래. 유진은 다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엔 사기죄까지 추가돼서 5년형을 받았다. 민수는 유진과 이혼했다.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유진이랑. 그래, 잘했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유진이 친정에서 데려올 거야. 그래, 내가 잘 키워라. 민수는 애들을 데려왔다. 초등학생 남매였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수가 옆에서 웃었다. 엄마, 이제 우리 잘 살게. 그래, 잘 살아라. 2년이 또 흘렀다. 민수는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엄마, 보러 와. 그래, 갈게. 민수의 분식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간판에는 민수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때, 엄마? 좋다. 깔끔하네. 엄마가 가르쳐준 김밥이 메뉴판에 있어. 엄마표 김밥. 그래. 잘 팔리니? 응, 단골도 생겼어. 다들 맛있다고 해. 손주들도 와 있었다. 학교 끝나고 아빠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다.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견하네. 할머니, 아빠 김밥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비법을 알려줬지. 손주들과 민수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 고마워. 민수가 말했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라고 해줘서. 그게 엄마가 할 일이지. 엄마 아니었으면 나 다시 무너졌을 거야.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그날 저녁 민수네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자주 오실 거죠? 그럼 자주 올게. 좋아요. 할머니 오시면 아빠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줘요. 그래. 그럼 자주 와야겠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빛났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혼잣말을 했다. 아니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다음 날 상철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모,
섬 기억하세요? 이모를 가뒀던 그 섬. 응, 왜? 그 전원주택이랑 주변 땅이 매물로 나왔대요.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 네, 이모 관심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섬, 내가 갇혔던 곳. 하지만 이장님이 날 도와줬던 곳이기도 했다. 얼마인데? 5억이요. 집이랑 땅 합쳐서 알아봐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며칠 후 나는 그 땅을 샀다. 50억 중 5억.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모, 진짜 사신 거예요? 응. 그 땅을 사서 뭔가 해보려고. 뭘 하실 건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버려두긴 싫어. 섬에 다시 갔다. 몇 년 만이었다. 어르신, 이장이 반갑게 맞았다. 이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어르신, 그 땅 사셨다며요? 네, 샀어요. 뭐 하실 거요? 집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려고요. 공원? 네, 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정자도 만들고 꽃도 심고. 이장이 눈을 빛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우리 섬에 그런 곳이 없었는데. 이장님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요. 공사가 시작됐다. 낡은 전원주택은 포클레인으로 철거됐다. 저 집이 사라지니 시원하네요. 상철이가 말했다. 응, 나쁜 기억이 많은 집이었으니까. 집터에는 잔디를 깔았다. 가운데엔 작은 정자를 지었다. 주변엔 꽃밭을 만들었다. 어르신, 정자 이름은 뭐로 할 거요? 박여사 쉼터라고 하면 어때요? 좋소. 어르신 이름을 걸어야지. 몇 달 후 공원이 완성됐다. 입구에는 박여사 쉼터라는 팻말이 붙었다. 개장식 날 섬 주민들이 모였다. 박 여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에 이런 좋은 곳이 생기다니. 주민들이 고마워했다. 나는 한복을 입고 정자에 섰다. 다들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장님 덕분에 이겨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이장이 내 옆에 섰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오. 흉터를 꽃밭으로 만드셨구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픈 기억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 그렇소. 어르신 덕분에 배웠소. 개장식이 끝나고 상철이가 사진을 찍었다. 이모, 여기 서보세요. 정자 앞에서. 나는 정자 앞에 섰다. 뒤로는 파란 바다가 보였다.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다. 이모,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엽서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 만들어봐. 엽서가 만들어졌다. 한복 입고 박여사 쉼터 정자 앞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 뒤로는 섬 주민들도 함께 있었다. 이모, 이거 민수 형한테 보내드릴까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야. 누구요? 유진이. 상철이가 놀랐다. 유진 씨한테요? 응. 교도소에 있잖아. 이거 보내줘. 엽서 뒷면에 한 줄을 썼다. 내가 날 버린 그 섬, 이젠 내 정원이 됐다. 엽서를 유진에게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72살.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경로당에 나갔다. 할머니들이 반겼다. 박 여사님 소식 들었어요. 섬에 공원 만드셨다며요? 응, 만들었어. 대단하세요. 우리도 구경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섬 구경도 하고. 좋아요. 할머니들과 섬 여행을 계획했다. 다음 달에 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참 긴 여정이었네. 50억 때문에 시작된 일, 아들의 배신, 섬에 갇혔던 일,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근데 후회는 안 해. 모든 게 내 인생의 일부였다. 아픔도 기쁨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오늘 장사가 잘 됐어. 손님이 많이 왔어. 그래, 잘 됐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내가 요리할게. 그래, 좋아.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웃었다. 자식이란 게 참 미워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존재. 다음 주말 민수네 집에 갔다. 손주들이 반겼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숙제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민수가 음식을 차렸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엄마, 맛있게 먹어. 그래.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이번 방학 때 섬에 가도 돼요? 섬? 네, 할머니가 만든 공원 보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자. 좋아요. 손주들이 좋아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왜? 날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그게 엄마 역할이지. 엄마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어.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앞으로도 잘하자. 우리. 응, 엄마. 꼭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빛났다. 예전보다 더 밝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빛은 있었다. 이장님, 상철이, 경로당 친구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민수. 이제 정말 행복해.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됐다. 남은 인생이. 몇 달 후 손주들과 함께 섬에 갔다. 할머니, 여기가 그 공원이에요? 응, 여기야. 우와, 예뻐요. 손주들이 정자로 뛰어갔다. 꽃밭에서 뛰어놀았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할머니도 좋아. 이장이 나타났다. 어르신 오셨소? 네,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어머, 손주들 많이 컸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그렇소. 인생이 그런 거지. 정자에 앉아 바다를 봤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 이장님, 예, 여기 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때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인생도 없었겠죠. 어르신, 시련이 약이 됐구만. 그렇네요. 손주들이 꽃을 꺾어왔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할머니한테 줄게요. 고마워. 꽃을 받아들었다. 향기가 좋았다. 할머니, 우리 자주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럼 자주 오자. 좋아요. 그날 저녁 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장 집에서 어르신 편히 주무시오. 고맙습니다, 이장님. 방에 누워 창밖을 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자에 갔다. 아무도 없었다. 정자에 앉아 일출을 봤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 빛이 온 세상을 밝혔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구나. 감사했다. 모든 것에. 손주들이 일어나 뛰어왔다. 할머니, 뭐해요? 일출 보고 있어. 우와, 예뻐요. 그치?
함께 일출을 봤다. 아름다웠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려울 때도 웃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웃으면서 사는 거. 네, 할머니. 손주들과 손을 잡고 정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소중했다. 섬을 떠나는 날 이장이 배웅했다. 어르신, 또 오시오. 네, 자주 올게요. 우리 섬의 은인이시오. 아니에요. 이장님이 제 은인이죠. 서로 은인이지 뭐. 웃으며 악수했다. 배가 출발했다. 섬이 점점 멀어졌다. 할머니, 섬이 작아져요. 그래, 멀어지니까. 할머니, 저 섬 너무 좋아요. 또 올 거죠? 그럼 또 오자. 약속? 약속? 무태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다. 유진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유진입니다. 엽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공원 사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편지를 접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눈 와. 조심해. 알아, 걱정 마. 엄마, 저녁에 우리 집 올래? 애들이 보고 싶어 해. 그래, 갈게.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겼다. 민수네 집으로 갔다. 손주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어머, 눈사람 만들고 있구나. 네, 할머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 같이 만들자. 손주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다.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골목에 울렸다. 할머니, 이거 코 달아요. 그래, 어디 보자. 당근으로 코를 달았다. 눈사람이 완성됐다. 우와, 예쁘다. 그럼 우리가 만들었는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감쌌다. 민수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밥. 엄마, 오늘 김치찌개 정말 잘 됐어. 그래, 먹어볼게. 한 숟가락 떴다. 진했다. 맛있다. 엄마 레시피 그대로 했거든. 그래서 맛있나 보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엄마, 행복해? 민수가 물었다. 응, 행복해. 다행이다. 너도 행복하니? 응,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래, 그럼 됐어. 손주들이 졸기 시작했다. 애들 재워야겠다. 그래, 나도 갈게. 엄마, 조심히 가.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소복이 쌓였다. 인생이란 게 참.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다.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 근데 결국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봤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기대가 됐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섬에 있었다. 정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여기가 내 정원이야.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내가 날 버린 그 섬, 이젠 내 정원이 됐어. 웃으며 말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창밖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졌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어.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민수의 분식집은 번창해서 지점까지 냈다. 손주들은 중학생이 됐다. 섬의 박여사 쉼터는 관광 명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나는 여전히 그곳을 자주 찾는다. 정자에 앉아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인생이란 참 신기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바뀌었다. 이제 정말 후회 없어. 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살아있어서 좋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웃으며 산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